자, 이제 1회 공법 관련한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광역도시계획 나와 있고요. 광역도시계획 관련해서 요약집 가지고 좀 정리하면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55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이 광역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지금 7년 동안 4문제가 도배하듯이 나오고 있는 영역이고요. 일단 광역계획권 2개 이상의 시군을 묶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광역계획권의 지정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에서 틀리게 구성할 때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 지정은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은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해서 나머지는 별 의미 없고요. 중간에 이제 절차 뭐 의견을 듣는다든가 지방의 뭐 의견 청취 이런 잡다한 내용들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 속에서 약간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죠. 국토부 장관 관련해서는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도지사라든가 시도지사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이 정도가 주요 이슈에서 자 일단은 1번 국토부 장관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중간에 광역계획권 지정이라고 하는 거 1번 옳게 구성했고요. 2번 역시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 끄트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별 가치 없는 지문 되겠습니다. 3번 지문 요거 틀리게 뽑았죠. 해서 도지사 끄트머리 수립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답은 3번. 그다음에 4번, 5번 뭐 절차에 관한 지문인데 별 가치는 없는 지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첫 번째 광역계획권의 정의, 두 번째 이슈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해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만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정할 수 없었고요. 세 번째 수립하는 거 국토부 장관,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수립하고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란 이렇게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다 해설하는 거 아닙니다. 답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지금 번호를 조금 바꿔서 가봐야 되네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게 되면 2번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지저분한 문제죠. 그래서 1번 지문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받은 자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해서 패턴 잡아내셔야 돼요. 어차피 시험장 가시면 다 찍게 돼 있어요. 다 찍게 돼 있으니까 처음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찍는 게 공법은 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없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지식 중에서 꼭 기억하실 지문이 되게 되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지형 도면의 고시한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좀 쉽게 나오는 지문에서 다음 날 빼야 되죠. 그래서 다 다음 날 들어간다. 유일하게 다음 날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 하나 이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있구나.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거 나오게 되면 신고해야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해서 3번 틀렸고요. 4번을 답으로 뽑았나요? 해수부 장관 수산점 보구역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5번 점은 시장 호수가 이반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4번을 답으로 구성했잖아요. 자꾸 말 시키지 마요. 제가 실수했나요? 그래서 깜빡 쫄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몇 달 전에 이제 강의할 때는 학생들이 뭐라고 씨부리면은 그냥 헛소리라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공부가 좀 된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뭘 실수했나? 라고 해서 눈치를 쫄아요. 그래서 일단 4번을 답으로 구성했고요. 5번 시장 호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구질구질한 문제가 되겠고요. 관리계획 얘기 봐야 되는데 교재 우리 155페이지부터 쟁점 쭉 확인을 해. 뭐 이런 걸 틀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하여튼간에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주요 쟁점들 쭉 기본계획 관리계획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거의 구성 안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핵심 이슈,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 거, 요게 저기에 한번 나왔어요. 학기론 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 해서 틀리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안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의무의 면제라고 하는 거,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 이 세 가지 걸 모두 갖추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7회 때 나왔던 주제가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 5년마다 재검토라는 주제가 있게 될 테고요. 자, 한편 이 재검토함에 있어서 일정한 절차 등을 거쳐야 되게 될 것인데, 바로 뭐 관련해서 최근 5년 사이에 조사 등을 했을 때는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관리계획도 뒤에서 보겠지만 5년마다 재검토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회 때 논의할 주제인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가, 그냥 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 우리가 용도구역, 개시, 수도, 입 이렇게 5개 있었고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도구역 아니다. 이건 실수하면 안 돼요. 넘어가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에 지금 156페이지에 도시군계획사업이라는 용어 나와 있죠. 29회 때 나왔던 주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계획사업. 29회 때 옳은 걸 모두 고르셔 나왔거든요. 그럼 지문 속에서 흔들어 줄 수가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도시군계획사업에 관한 주제 보셨고요. 입안의 제한 29회 30회 연속 나왔었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은 3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해서 숫자 쟁점 가지고 이제 29회 때 구성했고, 30회 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거 제한상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 쟁점을 가지고 포함된다 오른편,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편. 그럼 남아있는 출제 쟁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국제도포라고 해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공지면적을 제외했었고요. 나중에 도시개발법에서 자, 조합 설립하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국공지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한다. 7년 동안 3번 나왔던 것이 도시개발법에서 포함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지금 이 챕터에서 29회 30회에서 연속 나왔던 주제에서 틀리게 나오거나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 국공지면적을 포함한다 해서 이렇게 틀리게 뽑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국토계획법에서는 제외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은 포함, 국제, 도포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안의 제한 29회 30회 연속 나왔었고, 쟁점되는 거 일단 범주 숫자 기반설만 5분의 4고 나머지는 3분의 2, 요건 쉽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나왔던 지문 중에 그런 거 있었죠. 입안에 소요되는 비용 등 제한적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게 1번 지문과 관련되는 쟁점이 될 테고요. 입안 절차 등의 생략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오지라고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종 절차 생략할 수 있다. 토지 적성 평가, 환경성 검토 등 생략할 수 있다. 재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 거 겁나 많아서 외울 수가 없는데 5년 이내에 한번 했을 경우 하고요. 그다음에 지구단계획 등 관련한 내용 등은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오지 이렇게 이제 묶어서 기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정권자, 자 28, 29 연속 나왔던 주제이고요. 시장구수가 위반하면 시장구수가 결정한다는 중요치 않고, 자 바로 용도구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과거 문제 가장 중요 쟁점 삼았던 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이 아이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하게 된다. 그 외 국토부 장관 위반 관리계획도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되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 발생 시기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해서 쉽게 나오는 지문 될 테고요.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영역 가면 그런 거 나옵니다.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자주 나오죠.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두 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득권보 시가화 조정구역 나오게 되면 신고해야지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고요. 자, 이때
기본계획에서 27회 때 최근 5년 사이에 일정한 절차를 거쳤으면 절차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 28회 때 나왔던 주제, 지금 시장군수가 그 광역도시계획 또는 이제 기본계획 등에 부합하게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 말이죠. 자, 똑바로 안 한다 그러면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앞으로 보실 때도 주어 수로만 밑줄 그런 것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번 문제 더럽게 어렵게 나와서 도지사 국토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단가 해서 틀리게 나왔던 바가 있는데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려운 거를 잡아내는 건 아니고요. 무난한 것들 잡아내는 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 관리계획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고요. 답은 4번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도시공 관리계획 관련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자, 지금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무조건 이제 기본적으로 한 문제, 두 문제까지 뽑아내는 파트가 되겠고, 여러분 요약지 164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스크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비교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아까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불렀었고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첫 번째 여러분 요약지 164페이지 바로 부족하고 설치 곤란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슈. 두 번째가 바로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세 번째 이슈, 용적률 50% 강화 적용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만 이슈가 된다. 그 중에서 부족하고 설치 곤란에 대한 예시값인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라고 뒤에서 논의하게 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완개인을 비교하는 것이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개발밀도관리구역 보셨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지역 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4번 지문인가요? 자, 이 지문과 관련한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정 대상, 작년 시험 문제 답이었었죠. 겁나 길어. 제일 뒤에 가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명제 나오게 되면은, 지정한다라는 명제가 나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완개인해서 완화,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 이런 것들 나와야 될 테고요.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설치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계획을 설치계획이라 부르고,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를 자, 바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반시설 설치계획 1년 수립해야 되고요. 이를 관리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된다. 그 외에 별 영향 없는 것, 지구단 계획이랑 기반시설 설치계획 거의 비슷한 개념. 그래서 지구단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런 거 있었고요. 실효 1년이라는 숫자가 포인트가 되어 있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1년 내에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게 되면 1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200을 초과하는 신청축 행위 등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논의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설치계획도 수립되고 나서 그 동네에서 200을 초과하는 신청축 행위를 하는 사람은 설치비용 내야 된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설치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좀 이따 이제 개발응여가 제한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될 테고요. 제일 중요한 주제, 기반시설 설치비용 관련해서 유발 개수라는 개념 그냥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위관 이윤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이라고 해서 세트 잡아주셔야 됩니다. 얘는 검별 용적률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주제예요. 위관 이윤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이라고 하는 거. 위관 이윤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모르는 것들은 다 단독 주택과 같은 맥락으로 볼 것이다. 물납 24회 때 25회 때 나왔던 거 있었죠. 토지론 납부 인정할 수 있다. 앞을 보면 안 돼. 현금, 카드 이런 거 필요 없고 토지론 납부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설치해야 되는 기반시설 범주 다 설치할 수 있는데 학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외되게 된다. 이 정도가 전반적인 맥락. 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1번 지문요. 시장 군수 등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설치객 수립하고 관리객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1번 옳은 표현 28회 때 답이 됐던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부거래성이 아니다 해서 잘 모르겠고요. 모르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해설하려고 하시면 안 돼. 3번 지문이요. 용지 비용도 산입된다. 뭐를 얘기야? 부끄러워할 거 없어? 모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4번 지문. 자, 같은 지역에 대해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이거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답이 5번 뽑았나요? 해서 대학이라고 하는 거. 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했고요. 이 문제에서는 1번, 그 다음에 4번, 5번 정도만 소화할 수 있고 실제 시험장 가시더라도 한 2개쯤은 거의 막힌다고 마음의 준비 독하게 하셔야 됩니다. 3개, 4개 막혀도 상관없습니다.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 지문이 답으로 구성이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검토하실 주제 바로 복합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끼리 연결되는 것에서 29회 때 이제 나왔던 것이 복합 용도지구에 관한 쟁점이 되겠고요. 자, 요 문제는 좀 지저분한 문제 패턴이 될 텐데 여러분 자료 158페이지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8페이지 가서 검토를 하게 되면은 작년에 나왔던 것이 용도지구의 정의 나왔었죠. 용도지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자를 강화 또는 완화 살롱살롱 가면 돼.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보시게 되면 쫄려 해서 그냥 뉘앙스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자를 강화 또는 완화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 용도제한 검별 용적률 자 경우에 따라 높이 제한 등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을 강화 또는 완화 여기 이제 작년에 괄호넣기 문제로 구성이 됐었고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용도구역 밑에 의의를 보니까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을 해 주십사. 그래서 논리체계가 이런 식이라고 토지가 있으면 일단 무조건 뭐가 깔려 있고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고 이 위에다가 추가로 지정하는 게 용도지구. 그래서 용도지역과 지구가 충돌하면 지구를 우선 적용을 하게 될 텐데 자 요게 이제 용도지역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즉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 이 밑에요. 자 용도지역 깔려 있습니다. 논리체계상 말이 안 되는데 용도구역 밑에 꼭 용도지구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자들이 대충 만들다 보니까 용도구역이랑 용도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이런 식의 표현을 썼었고요. 자 법정 용도지구 종류 한번 체크해볼까요? 해서 경관지구, 자시, 특 이렇게 가자고 그랬었죠. 여기는 이제 자세히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경관지구는 그저 경관보호 이렇게 가야 되고 자시, 특 이렇게 방제지구, 자시 그래서 제2의 목적으로 했었고요. 보호지구, 역중생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종류를 이걸 가지고 29회 때가 답을 뽑았었고요.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개발, 종류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주민이 제한할 수 있다.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그때 국제라고 해서 그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하게 된다. 그 다음에 고도지구, 높이의 최고한도,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도 제한 겁나 길어서 시험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구 자 보니까 특정 시설의 입지 완화 그래서 용도 관련해서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이고 용도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복합 용도지구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방화지구, 화재 예방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요. 자 그래서 27회 때 나왔던 거 자 법정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 새롭게 신설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 쟁점이 출제가 되고 그 당시에 틀린 걸 고르시오 없다라고 해서 답을 뽑아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1주 10 계획 이런 식으로 외웠었나요? 그래서 여기 복합 용도지구 1주 10 계획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일반주거,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에 대해서 복합 용도지구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29회 때 이제 관련한 쟁점에 있어서 좀 살을 파봤어 해서 1주 10
계획해서 상업적 아닙니다. 상업적은 이미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규제를 풀어줄 영역이 아니다라고 해서 기업 디귿내열에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자, 그리고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에서는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 개특법, 자연 취락지구 4층 이하 딱 요 정도까지밖에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문제는 찍으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겁나 감사한 문제지. 지구단위 계획은 완전히 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원래 법조문이 더럽게 복잡한데 실제로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간단해. 1번, 2번, 3번 뒤만 봐야 돼. 지정할 수 있다라는 명제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은 없으면 이 1번, 2번, 3번은 다 옳은 표현이 되게 된다. 읽으시는 거 아니야. 지금 읽어봐봤자 이런 질문 그대로 안 나와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련해서는 지정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대별하는 게 출제 기본적인 맥락. 그래서 요것만 이제 해결하더라도 벌써 물반 고기반까지 다가서게 됩니다. 주차장 얼마까지? 100%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답은 이제 5번으로 뽑아봤어요. 그래서 자 120%죠.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서 행위 제한 완화 관련해서는 자 주차장을 높이 제한이 문제가 되게 된다 해서 여러분 자료 가지고 한번 또 체크해 볼까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료 162페이지 가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에 의 나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뭐냐? 이게 이제 학계론, 정책론 할 때도 가끔 툭툭 던져주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공법에서 작년에 이거 괄호 넣기 문제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도 종국적으로 뭐가 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종이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다?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지구 단위 계획에서 굳이 포인트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라고 해서 전 국토가 아니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하나의 시 또는 군을 얘기하거든요. 모든 시 또는 군이 아니라 또는 시 또는 군의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즉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 합리화 등을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작년에 이게 정의를 쭉 깔아주면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해서 일부 관리계획, 전부 관리계획 말장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작년에 나왔던 주제이고요. 자 일단은 전통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지정해야 한다와 지정할 수 있다. 이 싸움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미 본 것처럼 다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해야 되는 것은 정택 10년, 녹지 30만. 그러면 요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어떻다? 지정할 수 있다.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재량은 외울 수가 없어요.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실효 아직 안 나온 건데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되고 나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나서 3년 내 공사하지 않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효력을 잃게 된다. 그 밑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되고 나서 5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문제는 낸다라면 괄호 넣기 문제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던 문제 유형이고요. 괄호 넣기 문제로 볼 수 있는 게 3년, 5년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거기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25일 때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한 행위 제한 완화. 이게 이제 이 문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29회 때 도시 지역, 외 지역 이 주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거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 적용시킬 수 있다. 이건 이제 던져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제한도 완화 적용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외울 수가 없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도시 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공통적인 요소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그럼 차이점이 있는 것이 바로 도시 지역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시험이 나올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높이 제한 얼마? 1.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주차장은 26개, 28에 두 번 나왔었죠.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뭐 할 때 주차장은 100%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주차장은 얼마? 100% 이렇게 갑니다. 근데 비도시 지역, 도시 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자 높이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없다. 29회 때 문제 도시 지역
도시적 외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계구역 운운하면서 행위전 완화 등 틀린 것을 고르죠. 높이전 1.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거꾸로 도시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계구역 하게 되면 높이전 얼마? 1.2배. 문장 못 외운다고 그랬어요. 다시 뼈대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제는 공통적인 요소가 될 테고 시골에서는 높이전 완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골에서는 주차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답은 일단은 5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29회 때 비도시 지역에서 높이전 120% 완화해서 틀리게 뽑아냈으니까 요거 준비하고 들어가셔야겠고, 하여튼 이제 1번, 2번, 3번만 다 커버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내용 몰라도 5번 찍게 돼 있어. 왜? 주차장은 더럽게 많이 해서 외워버리거든.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렇게 쟁점 보셨고요.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청문사유 20회 때 나왔었고요. 잘 내지 않았던 주제에서 제가 전부죠. 그래서 지금 개발인허가 내줬다가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 실시해야 된다. 또 이런 게 있었죠. 자, 행정청이 아닌 도시공객시설 사업 시행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토지공사 뭐 이런 애들 있었죠. 토지공사 동의 없이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시행자 지정했다가 요거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세 번째, 실시객 인가에서 착공할 수 있는데 이거 취소하려면 어떻다? 자,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청문 사유 관련한 쟁점 보셨고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답은 이제 5번이 되게 될 텐데, 요 얘기는 이렇게 가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 있었냐면은, 자, 164페이지에 청문사유 위에서 한 네 번째 칸에 청문사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건 20회 때 나오고 거의 출제가 안 됐던 영역이야. 해서 일단은 개발인허가를 내줬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요거 자, 손해를 가하게 된다. 그럼 불리한 처분이니까 이에 앞서서 이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도시군객시설 사업 행정으로 지정을 받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지정을 취소하고자 한다. 청문 실시해야 된다. 마지막 실시객 인가가 있게 되면 착공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데 실시객 인가를 취소해서 공사를 중지시키고자 한다. 이때도 다 청문이라는 것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요 얘기는 저거랑 연계됐죠.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파트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국토부 장관이 하는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협회 공제사업.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를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증을 교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시도지사, 교부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것이 등록관청에서 개설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공에 대해서 개설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 다 청문을 실시해라. 그래서 청문이라고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고요. 다만 30회 때 주택법 파트에서 엽기적인 문제가 한번 구성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공법 영역에서 청문 사유로 출제가 되어 왔고 될 수 있는 영역은 아무리 봐도 이하이 바로 자, 개발인허가 취소, 실시객 인가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해서 답은 5번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조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고 하는 거 무조건 써보셔야 돼. 해서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 따져 물을 때랑 똑같은 거야. 건폐율 용적률 할 때도 이런 식이었었지. 자, 한번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거지역 건폐율 665제 순서는 전일준 순서였고 상업지역 988제 순서는 중1육은 중1 아이의 이름은 육은이야. 그래서 중1육은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차야 777에서 전일준 순서였었고요. 자생보 순서에 따라서 둘둘둘 갔었고요. 도시적 외지역에서 다 20%였는데 계획관리적 40%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봤었고 용적률 다시 갑시다. 생각하셔야 돼. 머릿속으로 전일준 순서에 따라서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지역 1500, 1300, 1100, 900에서 중1, 6은 순서 기억해야 돼요. 공업지역 300, 350, 400 녹지는 100, 180에서 보존 녹지가 가장 규제가 세다. 도시적 외지역 다 80%인데 계획관리적 100% 이하 이렇게 요거 이제 할 때 써야 되고요. 아까 우리 미리 지적한 것처럼 기반설 유발 개수 이렇게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관 이윤 그래서 관이운일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숲의 방단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순서를 매겨야 돼요. 숲의 방단창, 그다음에 운문종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있었고 일판시설, 일종 근생시설 옆에는 판매시설, 나머지 모르면 다 뭐가 된다? 단독주택과 같다. 그래서 번호자 이렇게 써놓고 번호를 찾아가셔야 돼서 이종 근생시설은 어디 3번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높은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은 어디에? 자, 4번에 있게 될 테고, 판매시설은 5번에 있게 될 테고, 위락시설이 제일 위에 있었죠? 1번 해서 순서 큰 거부터 하게 되면 위락시설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되고, 리을 있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제 기반설 유발기에서 거의 2년에 한 번꼴 가까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주제. 작년에 기반설 부담구역 파트에서 나왔던 것은 뭐 지정 대상적 이런 것들이 출제 정점이 됐었는데 당연히 이건 기억을 하고 들어가실 문제. 답은 3번 이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국토기획법에서 영역상 제일 더러운 파트가 제 느낌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제일 외울 것도 많고 까다로운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대충 보는데 도지사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세히 보지 마. 어차피 봐봤자 모를 얘기야. 그리고 오늘 봐봤자 알아봤자 또 내일 되면 잊어버릴 내용들 욕심부리지 마시라고. 안 되는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야. 2번 지문이요. 자, 도시개발구역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인 경우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자, 200만 제곱미터 29에서 30 배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앞으로 기억하실 주제 구지신해서 구역지구 신도시라고 하는 거 공동구 설치 의무 있다. 요거 하나 쟁점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자, 키워드 뭐라고 해서 심의라고 하는 거, 가스관 하수도관은 어떻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3번 틀렸네요. 그래서 중수도관은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수도관을 외우는 게 아니야.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뭐라고요? 가스관 하수도관만 심의를 거치면 된다. 가스관, 하수도관은 심의를 거쳐야 좋다. 공동구에 수용될 수 있다. 냄새 나는 것들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그랬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거 쓸데없는 소리. 5번 지문 작년 시험 문제 답이 됐던 주제. 20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되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보셨고요. 자, 요약집 가지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등 관련한 쟁점 한번 쭉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159페이지부터 요약집 159페이지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슈, 정신이 하나도 없네 해서 159페이지. 귀도 안 들리고 눈은 전부터 계속 안 보였고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증 따고 다시는 이런 공부란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까이 거 내가 한번 해보자. 아니야. 그거 자제하셔야 돼. 그래서 159페이지 기반 시설의 분류 나와 있죠. 159페이지 보면 기반시설 분류 나와 있습니다. 7개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 뒤에 문제 나오겠지만은 보건위생시설, 삼겹살 처먹다가 뒤져버린 케이스에서 도축장 있었죠. 종합의료시설 있었죠. 그 다음에 장사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보건위생시설. 이게 썩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기초시설 대가리 다수였던 거죠. 하수, 폐빛, 해서 제일 짜증났던 게 하천 꼭 던져준단 말이야. 하천은 방제시설로 분류가 되고요. 하수도는 뭐가 된다? 바로 보호자 환경 기초시설로 분류가 되게 된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폐차장, 빗물의 저장 및 이용시설까지 하수, 폐폐빛 해서 똑바로 외우셔야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와갖고 이 책을 보면서 앞에 5개 빠져 있는데 요거 채워 넣어서 외워야 되냐고 해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이거 2개도 못 외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2개도 못 외워. 2개 외우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들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10년을 해도 못 외웁니다. 내가 지금 20년 넘게 했거든요. 아직까지 앞에 5개를 못 외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걸 외우면 이상한 거야. 그래서 하수페페비다고 자 삼겹살 먹다 죽어버린 케이스 요거 2개만 지금까지 모든 문제 여기서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도로는 7개의 도로로 분류했었고 광장은 5개의 광장으로 분류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정장 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도로나 광장만 분류가 기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시설에서 지금 이게 이제 용어 중에서 시험에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안 냈던 거, 그게 이제 공공시설에 있는데 이게 다 못 외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번째 항목이 뭐가 있어요? 저수지하고요, 주차장하고요, 그 다음에 자 장사 관련 시설 나와 있죠, 묘지 관련 시설 나와 있죠. 운동장은 빼버리고 힘드니까 주저, 자 묘지 이렇게 가십시다. 주저나 묘지 관련해서는 어떻다? 이게 공공시설이 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해서 주저묘지 있어. 주저묘지, 자 주저묘지 지금 요약점 몇 페이지? 162, 16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인가요? 공공시설 나와 있잖아요. 앞에 거 못 외운다니까. 어차피 해봤자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머리 수준을 알아야지. 절대 안 돼. 그런데 시험에 내릴 수 있는 것은 행정청에 설치하는 주차장, 저수지 있었죠? 그 다음에 뒤쪽에 뭐 있어? 자, 화장장, 공동묘지, 봉화시설 있었죠? 이거 통째가 묘지라고 치자고. 묘지에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 저수지는 행정청이 설치했을 때만 뭐가 된다? 공공시설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이 주차장, 주차장, 저수지, 묘지 관련 시설을 민간인이 설치하면 그걸 뭐라 부른다? 공공시설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럼 시험에 나올 게 뭐야? 다음 중 공공시설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고 뽑을 테고, 그 앞에 어쩌고저쩌고 깔아줄 텐데 답을 뽑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주저, 묘지 이렇게 간다고. 주저, 묘지는 어떻다? 공공시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주저, 묘지는 어떻다? 공공시설이 아니다. 운동장도 있는데 운동장은 비워버리고 힘드니까 주저, 묘지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서 이건 이제 출제되는 비중이 낮으니까, 자 이걸 공공시설의 종류를 외우고 읽어보고 절대 못 외워. 외우지 않으면 그건 내 실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저, 묘지는 어떻다? 공공시설이 아니다. 다시 약속합시다. 시험 지문에 공공시설이라는 단어가 혹시 나오게 되면 무조건 아닌 걸 고르시오를 출제하게 되고요. 그때는 답이 뭐가 된다고요? 묘지, 주저, 묘지 이렇게 가는 거야. 묘지 가기 싫어서 주저 한다고 해서 주저, 묘지는 어떻다? 공공시설이 아니다. 공공시설이 아니다. 이거부터 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마. 짜증나니까. 나도 몰라요. 이거 그걸 어떻게 알아. 법을 만드는 데 대충 만든 거야. 그걸 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안 돼. 그래서 주저, 묘지 요거 하나 새롭게 추가하신 지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도시공개시설 사업 관련해서 시행자,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동의하지 않고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요거 더럽게 중요하지. 27회 때, 24회 때, 28회 때인가 두 번 답을 뽑았던 주제. 끄트머리 동의 얻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공적인 주체, 얘들 동의 없이도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용 관련해서, 자, 지금 그 도시개발법이 나왔었죠.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을 본다. 세무고시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는 실시 계획고시 묶어서 실세고시, 행정심판 어려우니까 패스하고, 실시계획 관련해서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다. 의견 들어야 된다. 야, 민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이행보증금 예측할 수 있다. 28회 때 나왔던 쟁점이죠. 믿을 수 있는 국가지자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비용부담 오래전에 나와서 기억 안 나는데, 자 하여튼 누구 돈 얘기 누구 무조건 뭐가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해서 곳곳에 나옵니다. 기재부 장관 아니라고 그랬었고요. 실효 얘기는 이미 설명드렸었고, 공동구 요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다. 자,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구지신이라고 해서 구역지구신도시, 그리고 출제 포인트 뭐라고요? 심의하고 고지시,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고지신. 나머지를 가면 안 돼. 아까 여기 지문에 뭐 공동구 관리자 5년마다 몰라 이런 게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심의가 필요했던 거 바로 가스관, 하수도관 이것만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가스관, 하수도관만 다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사실은 가스관, 하수도관 안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중수도관 이렇게 팍 튀어나올 수 있어. 근데 키워드는 뭐라고요? 심의라고 하는 거. 심의가 필요한 건 뭐야? 가스관, 하수도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반설의 종류 이미 설명드렸던 얘기죠. 그래서 다른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아까 삼겹살 먹다가 죽어버린 케이스. 이게 보건위생시설이라고 해서 보건위생시설 찾아보셔야 돼.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그 다음에 장사시설. 답은 4번 되겠고요. 환경기초시설이 뭐 들어가야 돼? 하수, 폐폐, 빛. 그래서 이렇게 순서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외웠던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 찾아보셔야 된다고. 걔가 똑바로 분류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자, 그리고 나서 하수, 폐폐, 빛이 똑바로 분류가 돼 있나
있나 돼 있지 않나 요걸 판단해 보셔야 된다고. 7개를 절대 읽어 보시는 순간 멘붕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문제는 그렇게만 구성이 되고 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뽑아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개발행 허가 등에 관한 설명. 자, 옳은 것은 개발행 허가 받아.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용 대상, 그 다음에 통지만 하면 된다 해서 머릿속으로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도시군계획사업에서 앞에서 봤지만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에서요,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순환 인허가가 의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인가 파트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교재 178페이지 가서 173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도로학교 공원, 자,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 구체적인 건설 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떨어지게 된다. 173페이지. 자, 그래서 인가 관련해서 두 가지 쟁점. 인가 불필요한 경우 있었죠? 변경 인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 있었죠? 외워야 돼! 면감 비증감. 10% 범위 내에서 면감 비증감은 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슈. 자, 마지막 답이 돼서 본다. 나와 있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거기 20몇 개 들어가. 그러니까 그 앞에 걸 외워서는 안 되고 그냥 항상 옳은 것을 고르셔 보라고요. 본다. 이렇게. 옳은 것을 고르셨던 뭐라고요? 본다. 뭔 얘기하고 있어?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수많은 인허가가 의제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정한 개발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서 그 얘기.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해서 보셨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교재 요약제 163페이지에서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들 두 가지 있었죠. 자, 우리가 주로 이슈가 되는 게 경작이라고 하는 것과 도시군계획사업은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연장 확대는 변경 허가 받아야 되고요. 단축 축소는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163페이지 허가, 허용, 통지 얘기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슈 삼아야 될 것이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거. 일단 스토리 가십시다.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용도 지역,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을 갖게 된다. 근데 용도 지역 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을 한다. 용도 지역 위에 일정한 경우에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성장 관리 방안 시골,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대해서 자,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29회 때 문제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은 주상공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거나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되게 되면 그 밑에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자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될 텐데 1번 그래서 지금 거기 이제 했던 얘기 의미적 포함상 기건하면서 높이 제한은 빠지게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문제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지역 등 가지고 출제가 됐으니까 성장관리방안에 반드시 포함될 상 기건이라는 게 있다고. 근데 거기서 뭐는 빠진다? 건폐율 용적은 높이 제한, 용도 제한은 포함되지만 높이 제한은 빠진다. 시골에서는 높이 제한 얘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장 관리 방안 운운하게 되면 높이 제한은 절대로 포함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구 단위 계획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되면 그 밑에 용도 지역은 의미를 잃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문장 외우지 말라고 해요. 문장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 계속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된 지역,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지역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숫자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제 1번 지문 가볼까요?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 심의를 거쳐서 허가한다. 자, 키워드 뭐라고요? 심의.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거나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되면 어떻다? 이때는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21회, 20회 때 나왔던 쟁점. 자, 응용 들어갔고요. 1번 틀렸고 2번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이걸 알 수 없다고.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패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뭐가 있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그 앞에 경작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경작은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중간 보지 마시고 경작 들어가면 끄트머리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답은 이제 4번 뽑았네요. 자, 지자체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해서 조건부 허가할 때 의견 들어야 되고요. 의견 듣고 나서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 그럼 믿을 수 있는 국가지자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답은 4번을 뽑았고요. 5번 지문 끄트머리 변경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서 확대는 변경 허가 받아야 되고 축소는 어타 변경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제 그동안 안 나왔던 지문 1번 지문, 자 바로 성장관리 방안, 그 다음에 지구 등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 보셨고요. 그 정도에서 보셨고,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소위 요 잘 안 내는 문제고요. 여기 답 정해져 있죠. 자, 무조건 답이 환원 어디 있어? 환원. 자, 4번인가요? 4번. 환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근데 틀린 걸 고르셨구나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질문. 자, 일단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 등 관련해서 첫 번째 공유수면 뜬 뭐가 나와야 돼? 같으면. 자, 공유수면 떴을 때 뭐라고요? 같으면. 머리가 장식품이 아니라니까 찾아봐야 돼. 공유수면 뜨면 같으면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0년 동안 지문 한 번 나왔습니다. 안 중요해. 두 번째 지문. 자, 용도지역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아니었을 때 보전 녹지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 답은 3번 뽑았네요.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보전 관리지역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이 원래 또 쟁점이죠. 뒤에 환원되지 않는다. 외울게 뭐라고요? 환원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지구 외워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게 5개가 번갈아가면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의미 없어. 환원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 농업지역 농림지역에서 오른편 쟁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자, 우리가 용도적 21개 중에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바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용도가 지정되지 않게 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자, 보전지역에 관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고요. 도시지역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녹지. 그래서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보전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리지역 3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관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한 쟁점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가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용적률인가요? 건폐율인가 해서 용적률의 최대한. 이것도 이제 맨날 써봐야 된다고 그랬어. 해서 다시 자, 전일준 순서에 따라서 주거지요. 100%, 150, 200, 250, 300, 500이라고 하는 거. 자, 전일 준 순서가 될 테고요. 상업지역 중일주거 이래 갔었죠. 1500, 1300, 1100이라고 하는 거, 900이라고 하는 거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 300, 350, 400이라고 하는 거. 전일준 순서. 녹지는 100, 80 이런 순서로 돼 있었고요. 도시적 외지역 다 80% 이하인데 계획관리적만 100% 이하. 그래서 이게 이제 자, 힘들어도 꼭 써보셔야 돼. 제가 14 시험 볼 때 이거 틀렸거든요. 하다가 더럽게 헷갈려 이게. 자, 실제 시험장 가면 프레셔를 엄청 받기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중얼중얼 했던 걸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일반 상업적은 순서가 어디냐면 1500, 1300, 중1이니까 1300%, 일반 공업적은 350%가 되게 될 테고, 준주거지역은 아까 500이었었고요. 이종 전용주거지역, 자, 이렇게 해서 150인가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큰 거부터 낮은 지역부터니까 리을번, 그 다음에 자, 니은번, 리을리은에서 디귿계획에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용적률 문제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요 정도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나오거든. 아니,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최소한 이런 문제는 틀려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어갑니다.